내 이름은 김민주, 28세. 남편인 동현 씨와 결혼해 최근에 첫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남편이랑 저 둘 다 외동이어서 양쪽 집안에 있어서는 첫 손녀딸이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도 시댁 부모님도 모두들 기뻐해 주시고 출산 선물도 잔뜩 받았습니다. 한 달간 저는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시댁도 비교적 가까워서 남편에게는 그곳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은 집안일을 전혀 할 줄 모르고,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작 한 달이어도 혼자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육아로 점점 바빠질 거고 솔직히 세탁기 돌리는 법이라도 배웠으면 합니다만 정말 둘 다 친정이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한 덕에 몸의 회복도 좋아지고 예정대로 3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써서 매일 가사와 집안일에 분투, 바쁘지만 우리 아기의 성장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3살이 되던 무렵, 채원아, 아빠야 떴다 비행기 해줄까? 인형은 어때? 책 읽어줄까? 여보, 채원이 괜찮은 거야? 뭐가? 이름을 불러도 반응도 없고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애기들이 부리는 변덕 아니야? 다른 집 애들은 좀 더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채원이가 반응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출산 직후의 검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애들과는 다르다 라는 점이 꽤 신경 쓰였나 봅니다. 그리고 병원 검사 결과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채원이 검사 있었지? 병원에서 뭐래? 당신이 집에 오면 말하려고 했는데 채원이 자폐 스펙트럼인 것 같대. 자폐?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아닐 수도 있어. 채원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가 안 돼서. 거 봐. 역시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내 말이 맞았다니까? 만약 진짜로 자폐 증상이 있는 거라면 치료 교육이라고 발달장애 지원해주는 게 있나 봐.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오늘 집에 돌아오면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싫어. 뭐?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왜 나까지 끌어들이려 하는 거야? 아니, 나 때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건 당연히 엄마 쪽 문제 아니겠어? 임신 중에 제대로 영양 섭취를 하지 않았다든가 원래부터 당신 유전자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자폐 스펙트럼의 원인은 아직 학술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 무조건 내 탓하지 마. 그리고 이건 병이라고 하기보다 태어났을 때부터 가진 특성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럼 대체 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질병 같은 이름이 붙는 건데?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의사소통하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대신에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든가 기억력이 좋다든가 그런 강점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해. 의사소통도 훈련만 한다면 괜찮다고 했고. 난 절대 협력할 생각 없어. 대체 왜? 우리 아이잖아. 내 애긴 한데 내 애가 아니야. 나는 장애아를 낳아달라고 한 적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채원이도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자폐하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돌봐줘야 하지. 늙어서 할머니가 된 장애인을 더 나이들은 내가 돌본다? 진짜 최악이야. 당신이야말로 할 수 있겠어? 그런 일 없도록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잖아. 이 아이가 자립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부모인 우리가 포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그니까 나는 그의 부모가 아니라고.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할 거면 너 혼자 해. 나한테 또 맡기거나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난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않을 거니까.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 같은 건 낳지 말 걸 그랬네.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기뻐해 주셨는데 말이지. 엄청 실망하시겠네. 남편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저는 그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양쪽 집안 어른들은 그래도 첫 손녀인 건 맞으니 어느 정도 지원은 해주겠다고 하셨으나 남편은 이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집안 어른들 때문에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가장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랬던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검사일 이후 남편은 딸아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끔씩 딸애가 아빠한테 가까이 다가가도 기분 나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처음으로 남편 멱살을 잡고 크게 야단을 쳤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기 방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저는 단축 근무이긴 하지만 다시 회사에 복귀했기 때문에 딸아이를 데려다주고 집중 교육 신청에 가사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있어서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신이요? 아마도 채원이의 검사 전에 아직 남편과 사이가 좋았을 때 생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임신했었대. 그건 남편과의 정말 오랜만의 대화였습니다. 낙해? 당연하지. 어허, 또 장애아 낳으려고 하네. 당신은 뭘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아직 낳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너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놈은 뭐라 말한들 바뀌지 않아.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소중한 내 아이들인걸. 그 뒤로는 너무 힘들어 아무 기억도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둘째인 남자애가 태어나 집안 어른들로부터 축하와 불안의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잔뜩 긴장한 채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날, 입으로 심장을 토해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상 없음.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께는 바로 연락을 드렸지만 인정머리 없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댁 부모님과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180도 바뀐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인희는 검사 결과 괜찮았다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어차피 관심 없잖아. 관심이 없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내지. 난 당신의 그런 점이 너무 싫어. 설령 결과가 어떻다 해도 채원이도 김인희도 모두 당신애라는 거엔 변함이 없는데. 네네. 하, 그래도 다행이다. 한 명이라도 정상이면 우리는 이제 된 거야. 멀쩡한 쪽이 남자애인 것도 행운이라고. 부탁인데 이 이상 연락하지 마. 집에 와서도 남편의 태도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이나, 아빠야. 반항기가 온 거야, 우리 김인희? 반응한다. 그래, 이거지. 이게 정상이라고. 넌 저리 비켜. 에이.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누나 아파? 왜 아휴, 시끄러워. 저쪽에서 아빠랑 놀자. 싫어. 애가 싫다잖아. 얼른 안 내려놔? 하나도 안 싫지? 아빠잖아. 그 후로도 남편의 아이들에 대한 차별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장난감도 선물도 전부 김인희 것만 사오고 채원이는 계속해서 무시하고 김인희에 대한 교육 방침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참견해왔습니다. 시부모님께 상담하며 남편에게 잘 좀 전해주시라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시부모님도 속으로는 김인희만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지라 크게 나서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절대 좋지 않아.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정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면 아이 둘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생각보다 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 마음대로 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너무 좋은걸? 하지만 이 말은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이른 아침. 김이나 어딨어? 눈을 떠보니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인을 알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인 김인희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그 장애 하나 데리고 살아. 이게 무슨... 남편은 말도 없이 김인희만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채원아, 밖에 나갈까? 저는 서둘러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혼자서는 절대 애를 키울 수 없으니 무조건 시댁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은 아무도 없는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쪽지가 남겨져 있었고, 민주야, 아들에게 얘기 전해 들었다. 채원이는 너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라고? 그걸 아들놈이 계속 참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김인희는 우리 동현이 아들이 맞는 것 같아.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다.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이게 뭐야? 채원이도 김인희도 두말할 것 없이 당신 아들 자식이라고요. 남편이 김인희만 데려가기 위해 부모님을 속였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락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에게도 자문을 구했지만 친부가 그렇게 한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김인아, 김인아. 엄마, 아빠. 채원아, 엄마 힘낼게. 힘내서 우리 둘이 살자. 재원이 힘낼게. 아들이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며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채원이를 예뻐해 주셨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분에 학교에서 친구 관계 등으로 고생하면서도 딸은 느리지만 조금씩이나마 사람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5년 뒤 딸은 20살이 되었고 타고난 집중력을 살려 원고 교정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여서 딸이 일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게 너무나 안심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자신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 등을 궁리해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인희 잘 지내고 있으려나. 또 한 명의 자식인 김인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방문객에 저는 뒤로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잘 지내냐?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전 남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김동현? 김동현 맞아? 그래, 나야. 너 지금 장난해? 김인희를 데리고 간 주제에. 김인이라면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다고. 그 정도는 나이 계산해보면 알 수 있어. 만나고 싶지? 만나게 해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어. 왜 내가 내 애를 만나는데 조건이 필요하지? 뭐 일단 진정하고 들어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재결합하는 거 어때? 뭐? 이제 애는 다 키웠잖아. 아무리 장애하여도 20살 넘었으니 의무 교육도 끝났고.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도 슬슬 지쳤을 거고 어깨에 있는 짐덩이 내려놓고 나한테 다시 와. 셋이서 살자. 웃기지 마. 네가 내다버린 딸은 말이지 지금 자신의 장점을 살린 일을 찾아서 제대로 사회생활하고 있다고. 근데 뭐? 어깨에 있는 짐 내려놓고 나한테 와? 너같이 머리가 장식으로 달린 남자랑 사는 건 미안한데 내가 거절해. 그렇게 나와도 되겠어? 평생 김인이랑은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여기에 김인희가 와 있으니까. 뭐? 오늘 아침 김인희가 집에 찾아왔었어. 너가 김인희한테 우리 집 주소 안 알려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찾아다녔다고 하더라. 뭐? 그 자식 오늘 대학교 설명회 있다고 했는데? 널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래. 왜 그놈이 그런 짓을? 아버지 전데요. 김기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짓말까지 치고. 거짓말은 아버지가 치셨겠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를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으로 삼기 위해 어머니와 누나를 버렸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거짓말치고.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너를 불륜녀한테서 떼어내려고 한 거다. 말해두겠는데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계속 누나와 저를 위해 노력해 주셨다는 걸요. 어릴 땐 설마 진짜인가라며 아버지 말을 믿은 적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직장 다니면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바람을 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정도는 알아요. 게다가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누나에 관해서는 무시했죠. 장애인이라고 불러대던 것도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버진 저를 억지로 데려갔죠.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전 어머니랑 살겠습니다. 뭐? 너 이 자식 지금 그러면 안 돼. 우리 집 형편좋지 않은 거 너도 알고 있잖아.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죠? 고작 그 이유 때문에 잘도 어머니께 연락하셨네요. 도대체 얼마나 낯짝이 두꺼우신 거죠? 나를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 제정신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냐 김이나. 평소에 너답지 않다. 평소에 나는 뭔데요? 우등생이자 미래의 아버지를 돌봐줄 편리한 아이? 그건 제가 보여드리고 있던 환상일 뿐이에요, 아버지. 제가 마음 깊이 고마워하고 있는 사람은 낳아주신 어머니뿐이라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 저 데리고 와서부터 직장도 그만두시고 집안을 이을 놈을 데려왔으니 난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 같은 말이나 하고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붙어서 갉아먹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저를 위해 제대로 저축도 하고 있으셨다고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분명히 저한테 잘해주시기는 했지만 아빠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나 돌보기 싫으니까 믿는 척하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모두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릴 저버리겠단 말이야? 먼저 가족을 버린 건 아버지잖아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었네. 진정하고 들어봐.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채원이는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거지? 여자애니까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진짜 답이 없는 놈이네. 민주야, 김민주. 민준이? 안녕하세요. 혹시 채원이니? 우리 엄마한테 접근하지 마. 뭐 그것뿐? 다시 걸어보... 차단당했잖아. 이렇게 해서 저는 15년 만에 아이들 둘하고 같은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나가 만든 거야? 맛있다. 고마워. 그 후 전 남편이 갑자기 들이닥칠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리 셋은 친정집을 나와 다른 곳에 이사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부모님이 계신 곳에 며칠은 빨지 않은 듯한 옷을 입은 전 남편이 울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 지 생각만 할 줄 아는 개념 없는 놈이 한 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을 부를 거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안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전 시부모님들 건강도 악화되어 두 분 다 입원. 부모님 연금과 알바비로 살아온 전 남편이었기 때문에 지금쯤 생계 유지가 어려워 꽤나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버린 남자를 도와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냥 이대로 집이 폐가가 되어서 타지 않는 쓰레기랑 같이 처리되면 좋을 것 같네요. 태워버리면 유해물질이 나오니까